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저금리의 불황에 은행들의 수익이 안 나니까요.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모습입니다. 예금과 적금 상품의 이자 내리기는 기본이고요. 중도 해지 이자율까지도 낮추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증권사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또 짭니다. 출혈 경쟁도 불사하는데요. 증권사가 받는 위탁 매매 수수료 무료 기간이 통상은 한 1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3년까지도 공짜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익은 당장 줄어들지만은 그래도 고객을 뺏기지 않는 게 우선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도 짜고 또 짜며 살아갑니다. 소득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비와 주거비용이 오르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여가와 건강에 쓰는 돈은 줄어들거나 제자리입니다. 여기서 행복을 찾는 건 무리일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짜답니다. 네, 국내 두 번째 노후 원전이죠. 월성 원전 1호기. 어제 재가동 여부가 재심이 있었는데요.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결정이요. 월성 1호기의 최신 안전기술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이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위원회 판단이 미뤄지니까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이 월성 1호기뿐만이 아니라 심사받게 될 노후 원전은 훨씬 더 많거든요. 3, 4부 금요기획에서는요. 과연 이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또 노후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금요일 시장이 어땠나요? 근데 사실은 2주째 똑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네. 주중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가 네. 금요일은 약간 반짝 상승세로 끝나는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주중에는 예. 실적이나 아니면 재료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지만 네. 주말 전후로는 혹시 주말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뭔가 좀 좋은 뉴스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부분이 네. 주간으로 보면은 전략 후강의 장세를 만드는 것 같고요. 네. 금요일도 코스피는 오늘만 놓고 본다면 0.8% 15포인트 오른 1957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도 거의 1% 가까운 5포인트가 올라서 608포인트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예. 코스닥은 연중 가장 좋은 모습, 코스피도 일단은 이번 주 안에 들어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금요일에 좋으면은 주말에는 조금 안심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 상황은 어땠나요? 일단은 수급 상황은 거래소 시장이 지난주부터 수급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한국과 관련된 외국인 관련 주식 쪽으로 펀드 쪽으로 5주 연속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연말과 연초에 하루에 한 2, 3천억 주식을 팔던 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거래소 시장에서는 1,6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100억 원 정도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네. 반대로 이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서 그런지 거래소 시장에서는 한 2,300억 원, 코스닥에서 이제 800억 원 정도 주식을 팔아서 외국인과 기관은 좀 사고 개인은 매도를 하는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시장 좋은 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좋고 다른 종목도 좋고 그런데요. 오늘은 좀 종목이나 업종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오늘은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제약 또는 바이오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일 미국에서 제약과 관련된 상당히 좀 호재성 재료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코스닥의 바이오주 그리고 예. 이제 거래소에서 제약주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나머지는 그냥 골고루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주가 특히 이제 대표 주식인 삼성생명이 지난해 연말 생각보다는 실적도 안 좋고 네. 배당도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다면 보험주는 거의 3%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좀 괜찮았던 바이오 관련 재료가 어떤 거였나요? 사실은 이제 내용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 존슨앤존슨이라는 이제 제약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제약과 관련된 특허권이 네. 미국 그 특허청에서 이게 2018년까지 가져가는 것은 약간 위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뭐 이제 더 이상 독점권을 갖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고요. 네.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제 독점권이 만약 없어지게 된다면은 뭐 국내나 아시아 쪽, 뭐 유럽 쪽에 있는 이제 제품을 카피해서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관련 예. 제품들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약 제너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쪽으로 약이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좋았는데 항상 금요일만 좋았던 장세가 계속되고 있어서요. 다음 주는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주시장이 좀 이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소 시장은 사실은 한 1900에서 1950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주중으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반대로 요즘에 코스닥 쪽은 뭐 거의 1월 들어서, 그러니까는 코스닥이 지난해 연말에 코스피 지수가 540포인트였는데 네. 지금 거의 6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대각선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는 옆으로 기고 있고 코스닥 일변도의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일단 좀 달려봐야지 알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가계의 씀씀이 줄인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써야지만 되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많이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소비 성향이라는 게,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꼭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돈들, 세금, 이 4대 보험 이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거 빼고, 전체 자기의 소득 중에 자기가 그야말로 재량껏 쓸 수 있는 돈, 네. 그걸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가처분 소득 중에 소비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비율을 우리가 이제 소비 성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비 성향이 작년에 72.9%, 그래서 전년보다 0.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소비 성향 지표를 내기 시작한 게 2003년부터인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낮은,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통계 작성 이래로는 그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소비 성향이 72.9%라는 거는 자기 월급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거 다 빼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이 100만 원이다 했을 경우에 72만 9천 원만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27만 원 정도는 이제 저축을 어디에든 이제 저축을 했다는 얘기인데 남겨뒀을 수도 있겠고요. 이게 이렇다는 이 소비 성향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돈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이제 고령화 문제 또 이 내수 부진 문제 이런 게 맞물려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고, 이 돈을 안 쓰니까 상대적으로 흑자는 늘어났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나라 가계의 월 평균 흑자액이 94만 6천 원, 그래서 전년보다 거의 배가량 46만 원가량 늘어나게 됐고요. 배나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금액상으로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보면은 가계 소비 성향은 낮아지고 흑자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서는 절대 아니겠죠. 예. 결국 주어진 돈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줄이고 아끼고 그랬다는 의미니까 전형적인 일종의 불황형 흑자다. 네. 가계 살림 역시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쓰게 되면은 지금 어떤 가게든지 가보면 다 장사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물건 가격을 많이 내리더라고요. 네. 근데 물건 가격을 내려도 안 사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하는 생각이 측면은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거는 네. 1차적으로는 저유가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이상재해, 네. 기상재해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된 측면도 있는데 일단 수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돈을 안 쓰는 게 가장 크겠죠. 네. 돈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낮아지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문을 닫는 업소들이 많아지게 되고 하는 예. 전형적인 그 불황형 사이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리겠다는 게 이 정부의 강한 의지였었잖아요. 예. 예, 근데 참 쉽지 않네요. 결국은 소득을 늘리는 거에는 방법이 없겠죠. 소득을 늘리려면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물론입니다. 그럼 기업들이 또 앓는 소리를 하거든요. 네. 예. 이 부분에서 항상 막히는데 기업들에게만 또 어떤 것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니까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해서요.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 개혁이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언젠가는 받는 사람들이 가입자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네, 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예. 그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그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 그러니까 네. 돈을 내는 사람이 2,074만 명이고요. 예. 돈을 받는 사람, 노령연금 수급자가 284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2,074만 명이 돈을 내고 있고 284만 명이 돈을 타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기대 수명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돈을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앞으로 좀 먼 미래 얘기긴 합니다만 2060년이 되면은요. 돈을 타가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1,448만 명, 반대로 가입한 상태에서 돈을 내는 사람은 1,357만 명. 그래서 네.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오겠죠. 네. 예. 그래서 이 제도 부양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가입자 수 대비 이 노령연금 이 수급자 받는 사람 돈을 내는 사람 대비 받는 사람의 비율이 지금은 13%밖에 안 됩니다. 13%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60년이 되면은 110%까지 높아지게 되고요.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 가입자 한 명이 1.1명 의 수급자를 부양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를 근데 또 많이 연금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점차적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이미 국민연금은 그런 쪽으로 조금씩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네. 그래서 여기 아마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내고 덜 받는 그런 구조로 계속 바뀌어 나갈 텐데 예. 그렇다고 이게 세금이 아닌다며야 무조건 계속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가 될 테니까 고령화 네. 사회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게 뭐 그렇다고 예. 고갈이 오지는 않겠죠. 고갈이 예. 오면 큰일 나니까 네. 아마 결국은 재원이 없는데 고갈을 안 내는 방법은 국민연금 자체가 빚을 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로부터 빚을 내오든 어디로 빚을 내오든 하지만 그 빚 자체가 또 이제 미래 세대에게 예. 그 넘어가는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장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오늘 내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긴 플랜을 갖고 좀 하고 있고 결국 이 고령화 문제, 저출산 네. 문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다음 주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17일 날 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뭐 연휴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17일 날 지금 하게 되는데 이 금통위 앞두고 채권시장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도 역시 91.2%가 금리 동결을 예상을 예. 했다고 합니다. 주요 국가들의 이제 통화 정책이 완화기 죠. 어제도 이 시간 통해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각 나라들이 뭐 기준금리를 다 낮추고 있죠. 네. 지금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까지 갔습니다.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 예, 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1%가 됐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 덴마크였나요? 노르웨이였나요? 거기는 지금 마이너스 0.7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덴마크가 0.6일 마이너스 0.6일 겁니다. 예, 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다라는 게 사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감이 안 잡히던데 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무슨 기준금리라는 게 직접 대출금리, 예금금리 그 개념이 아니고
중앙은행에서 아무튼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이렇게 기준을 정할 테니 은행들도 알아서 여기에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시장 금리를 형성해라 이런 뜻이 되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제로 금리도 모자라서 마이너스 금리로까지 갈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통합 팽창, 양적 완화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최근엔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예. 더 이상 금리 인하보다는 좀 더 구조조정 쪽에 구조개혁 쪽에 경쟁력 강화 쪽에 좀 더 몰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낮추는 일은 적어도 이번 달에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네. 견해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죠. 뭐 효과가 없는데 일단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책과 영화를 통해서 경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제영화관 시간에는 이혜준 감독의 영화입니다. 나의 독재자. 이 경영계의 화두가 되었던 몰입을 이 영화에서 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경제신간에서는 왜 꽉 막힌 한쪽 머리를 후려쳐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네요. 이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네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 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 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영양소는 풍부한데 콜레스테롤은 낮고 해독 성분까지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말합니다. 콩, 블루베리, 브로콜리, 요구르트, 토마토 등이 대표적이죠. 새해 들어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 음식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가슴에 S자를 그려놓고 파란 바지 위에 빨간 팬티를 입은 미국의 영웅과 이름이 같네요. 1번 패스트푸드, 2번 슈퍼푸드, 3번 로컬푸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생생 퀴즈 잘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영양소 풍부한데 콜레스테롤은 낮고 해독 성분도 있다. 정말 다 굉장한 것이죠. 이 굉장한 음식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음식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좋아하는 것은 빨리 나오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분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몸에 좋은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패스트푸드, 2번 슈퍼푸드, 3번 로컬푸드입니다. 1번 패스트푸드, 2번 슈퍼푸드, 3번 로컬푸드. 굉장히 몸에 좋은 음식.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생생경제가 준비한 경제 신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 풍부한데 콜레스테롤은 낮고 해독 성분이 있는 굉장히 몸에 좋은 음식 꼽아주시면 됩니다. 1번 패스트푸드, 2번 슈퍼푸드, 3번 로컬푸드입니다. 경제신간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드리겠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흥 150신도시의 세 번째 호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브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150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2월 오픈.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올레. 2013, 2014, 2015 해마다 더 얼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면 올해도 더 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 2015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 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김윤경의 생생경제.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네, 영화를 보면서도 경제 이야기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영화예요? 네, 최근에 뉴스 보도 보면 우리 정부가 좀 남북 대화하려고, 바꿔치려고 이래저래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오늘은 이런 남북 대화, 남북 정상회담을 소재로 한 영화 한 편입니다. 예. 이해중 감독의 나의 독재자라는 영화입니다. 원래 작년에 개봉이 됐었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설경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네. 예. 설경구 씨가 이제 영화의 이제 주인공. 네. 원래 무명 배우로 나오는데요. 이 배경은 1972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영화에서는 설정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연극의 데뷔 무대를 갖게 되는데 그러다가 너무 긴장을 해서 연극을 망치게 되죠. 네. 이제 자기감에 좀 빠져 있는데 이때 갑자기 중령 요원이 딱 나타납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이 리허설을 가질 텐데 김일성 주석력을 좀 해달라. 결국 이 회담은 이제 무산이 됩니다만 주인공 성근 김일성 역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네. 평생을 이제 정신착란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이게 큰 이야기 줄거리죠. 몸도 약간 좀 불리고 네. 정말 외양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정말 자신이 빙의가 된 것처럼 네, 그렇죠. 살더라고요. 네. 실제 일어났던 좀 일을 소재로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이 모티브가 된 게 2008년 남북 정상회담 때인데요. 네. 그때 왜 그 김대중 대통령과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그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죠. 예. 그때 그 회의를 앞두고 그 회담을 앞두고 리허설을 가졌었 실제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가졌다고 합니다. 상대인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어법이라든가 몸짓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나름대로 사전 준비를 한 건데요. 이런 이제 팩트 기반에서 이게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나의 독재자 여기서 영화 잠시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선거식을 맡을 배역이에요.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히 김일성이 됩니다. 아빠 안 같아. 어서 집에 가셔야지. 온 인민들이 수령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전박살 화이팅! 당장 총사시키라. 잘했다, 확실하구만. 돈은 뭐다? 행복?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게 아래 미쳤네. 분명히는 남녀가 없다. 그럼요. 자급자도 가라. 이런 자급자족. 염소도 키워라. 웬 염소가? 인민들에게 독자적으로 공급해줘야 되는 게 광고도 저기 말이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어. 그냥 신고하세요. 그 젓가락질하는 뽐새하고. 아이고, 위대한 수령께서 뭐 그딴 것까지 신경 쓰십니까? 수령은 아버지 아니냐? 아빠가 비밀 얘기 하나 말해줄까?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부럽다 누워있네. 수많은 배역들 중에 가끔 배우를 잡아먹는 배역이 있어. 어떤 남자 부르지 말라. 너는 김일성이야. 네네, 김일성이야 이러네요. 아, 근데 연기 잘해요. 네. 예. 근데 이 영화에서 보는 경제 이야기는 그러면은 공산주의인가요? 아니면 자급자족인가요? 아닙니다. 둘 다 아닌가요? 둘 다 아닙니다. 예. 그 말씀하실 때 무명 배우가 김일성 역에 빙의했다. 네. 예, 몰입을 하게 되죠. 몰입. 예, 오늘은 그 몰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몰입이죠? 최근에 그 지휘의 전 회장인 그 잭 웰치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기업의 건강 정도를 측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고객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예. 기업의 재무 건전성,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업무와 그리고 회사에 대한 몰입도 세 가지다. 그 중에서도 직원들의 몰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최근에 이 몰입이라는 게 경영계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경영 쪽에서 봤을 때 이제 몰입이라는 의미, 개인이 맡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이제 그런 뭐 능동적인 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그냥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직원이 네. 자기가 알아서 일을 찾고 창조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예. 그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몰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직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직원들에 비해서 약 한 3배 정도 성과를 더 내고요. 네. 또 기업의 인당 매출액도 평균 $3,800가 더 높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식이기는 해요. 네.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하면은 얼마든지 더 일을 하려고 하고 네. 생산성도 높아지고 효율도 높아지고 그렇죠. 하겠죠. 네. 그러면은 직원들이 하여튼 열정을 갖도록 하겠다라는 그렇죠. 것이 경영의 그렇죠. 목표가 예, 되는 예, 거군요. 예. 근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이 몰입에 약간 이제 상취되는 개념이 이제 만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족. 네. 예. 지금까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그게 네. 바로 이제 만족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을 주고 또 근무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네. 복지 제도를 탄탄하게 해준 것. 예. 이건 직장에 대한 만족을 시켜준 거죠. 그래 되면 업무에 최선을 다할 거다. 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우리 직장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까지 만족까지가 지금까지의 이제 최고의 화두였는데, 근데 이 만족도를 높여주니까 실제로 이제 직원들의 이직률이나 결근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만족도가 과연 성과를 높이느냐. 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고용노조가 지켰는데 뭐 예를 들면 그냥 상사가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거나 또 새로운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일만 그냥 그대로 루틴하게 네.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직장 복지가 좀 잘 돼 있는 곳, 예. 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조직이 많을 텐데 아주 창조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뭐 내 회사 다니니까 기계적으로? 조진 일만 사고만 치지 말자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는 게 많지 않느냐. 예.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생각을 해보자. 그게 바로 이제 몰입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만족하면서 이렇게 좀 쉽게 다니면 안 돼요? 네. 근데 경영진 예. 입장에서는 그만큼 투자를 한 만큼 네. 뭔가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예. 분명히 우리가 뭔가 많이 투자를 하는데 생산성은 왜 안 높아질까? 그러다 보면 결국 또 복지가 더 감소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사용자 입장이 있지 않다 보니까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노력, 그러니까 연구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심리학자인 그 프레드릭 허츠버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두 가지 요인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이나 직업 안정, 승진, 작업 조건, 그리고 이제 경영 방침.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조직에서 얻는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커지지만 네. 많이 충족된다고 해서 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은 몰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네, 그 LG경제연구원이 한번 그 재밌는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제목이 보면 만족을 넘어 몰입으로. 제목 이런데요. 아, 이 위대한 기업 그 책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예. 이런 몰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전에 공감할 수 있는 업무를 줘야 된다. 아.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을 직원들에게 위임해야 된다. 예. 또 충분한 정보를 가감없이 다 제공해야 되고 또 새로운 도전과 이에 따른 실패를 인정해주는 사내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즉, 단순히 이제 복지만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네. 회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네.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야 예. 비로소 이제 직장인들이 열정적으로 네. 자기 회사를 자기 일을 사랑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당연히 이제 먼저 보는 게 복지 체계인데 네.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복지나 수당이나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직장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박병윤 기자는 그렇게 일하시죠?
그렇게 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왜 또 흐리세요? 예. 이 영화 나의 독재자에서 이 성근 주인공이 김일성 역에 몰입하는 것. 이것도 이렇게 하나로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열정. 네. 예. 영화 처음 보면 사실 성근이 예. 왜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 네. 잘 알지 못 잡죠. 예. 네.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그런데 앉아서 우연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를 봅니다. 또렷이 보다가 마침내 자신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라는 네. 그런 이제 공명심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아주 몰입을 하게 되면서 심지어 빙의까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게 되는데 네. 자신이 하는 일이 나의 조직 혹은 네. 우리 사회에 큰 공헌을 한다. 네. 그리고 내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게 바로 이제 비전에 대한 공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비전의 공감이 있을 때는 정말로 뭐 우리가 별것 아니라 생각했던 소시민마저도 네. 아주 특별하게 만들고 힘나게 만들고 역할을 다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이나 네. 초기 기업들을 보면은 이런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게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소수의 네. 사람들이. 그래서 비전에 대한 공감이 잘 되는데 회사가 커나갈 때 네. 이게 확 무너지는 줄어들죠.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바로잡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예. 여전히 처음과 다름없는 그런 계속 이제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시작하고 네. 그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 최근 보면 증세 논쟁 이런 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만약 국민들한테 세금을 올려줄 때 명확하게 네. 어디에 쓰고 네. 우리가 어디가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 세금 몇 푼 올리는 거 분명히 동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모습을 못 보여주면 안 올려도 사실 반발하게 되는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이라든가 우리가 조직을 운영할 맞는 때 말씀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너지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일해보자. 그럼 과연 그게 어딜까? 복지제도일까? 네. 아니면은 어떤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네. 주인이라는 그 힘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거 사실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책 하시는 분들이 증세는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네. 논란이 좀 막혀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잘못하다 보면 또 국가주의나 경찰 국가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집단주의일 때고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이번 각 개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예. 일하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강소국이라 얘기를 네. 하는데 국민 한 명 하면 힘이 되게 강하죠.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의 특징이 국민 한 사람 힘이 강합니다. 네. 집단 뭐 정부나 조직의 문화가 아니라 그런 조직이 사실 무섭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가 좀 빨리 됐으면 그러게 좋겠네요. 말입니다. 네. 갑자기 나라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네, 금요일마다 만나는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들고 나오신 책 제목은 어떤 건가요? 예, 제목이 도발적이죠. 꽉 막힌 한쪽 머리를 후려쳐라. 그 앞에 영어도 있잖아요. 영어로 웩이란 단어가. 예, 영어 단어 이 예. 단어의 뜻이 후려치다. 뭐 웩이란 단어 후려쳐가지고 아파서 웩이란 소리가 나는 건지 아니면 후려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원제도 이래요? 예, 원제가 그렇습니다. 오.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책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우리도 창조 경제, 예. 창의성, 혁신 참 말들은 많이 하는데요.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쥐어짠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죠. 아니고요. 예. 또 마땅히 이 창의성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인과 기업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은 꽉 막힌 한쪽 머리를 후려치면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되나 보죠? 네. 이 책은 사실 네.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25주년 특별판으로 이번에
국내에 아. 번역돼 소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은 이게 있던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창의력 분야의 오랜 고전으로 많은 분들에게 읽히는 그런 책인데요. 네. 이 책의 저자는 크리에이티브 싱크의 설립자이면서 최고 경영자인 로저 폰 웨크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애플이라든가 디즈니, 소니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유수 기업들을 상대로 창의력 컨설팅을 하고 있는 그 분야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가 이 책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이 상당히 재미있는 이유가 퀴즈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에피소드도 많이 있어서 정말 몰입감 있게 네.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창의성. 전 이거 정말 어떻게 키우고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수만 있다면 살고 싶은 게 바로 창의성인데 머리를 후려치면 된다니 이게 좀 비유죠. 네, 그렇습니다. 비유이기도 네. 하고요. 그만큼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김윤경 기자께서도 어릴 때 천재 소리 들어보셨죠? 아니 천재까지는 아닙니다. 예. 떠올려보면 우리나 다 어릴 때 네. 천재 소리를 한 번쯤 들었을 정도로 똑똑했어요. 창의적이었습니다. 호기심도 많았고요. 네. 엉뚱했고요.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기억들도 한두 가지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 정규화된 이 시스템 속으로 편입되면서 일원화된 교육을 받으면서 네.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사고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육 핑계를 많이 대죠. 그렇죠. 근데 네. 핑계가 아니라 실제로 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유치원에서 아마 그림 그리기 할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색칠할 때 선 밖으로 삐져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왜 햇님이 검정색이야? 뭐 이제 그렇죠. 이런. 네. 예.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초등학교 때 입학하면서 정답은 늘 정해져 있었고 네. 거기서 벗어나면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때는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아, 기회도 얻지 못하고요. 하면 또 싫어하셨어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런 거죠. 또 신입사원으로 어느 회사에 가면 네. 튀지 않고 살기 위한 미덕들을 습득을 해야 됐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창의력의 씨앗이 자연스럽게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 다 똑같아지는 거죠, 뭐. 그렇죠. 예. 저자는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책의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는 태초부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활용해왔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굴을 보고 음식이라고 처음 생각해낸 사람. 배의 돛을 보고 풍차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 양의 창자를 보고 기타줄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 향수 분무기를 보고 가솔린 기화기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 아기의 오줌을 보고 피부 보습제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 박테리아성 곰팡이를 보고 항생제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 인터넷 검색어를 보고 광고 매체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 여러분도 이런 창의력을 갖고 있는가? 만약 볼펜을 송곳으로, 감자를 라디오 안테나로, 티셔츠를 붕대로, 마른 나뭇잎을 휴지로, 전화번호부를 유아용 보조의자로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해도 된다. 네, 앞서서 이 창의력 얘기를 할 때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양의 창자를 보고 기타줄을 생각해낸 사람. 내가 이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이러는데 좀 자신감을 갖게 해주시네요. 네. 전화번호부를 뭐 유아용 보조의자로 그렇죠. 생각해보는 정도는 다 하니까요. 네, 두꺼운 책을 베개로 사용해본 사람들. 예, 신문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받침으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주는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똑같은 물건을 보고 우리는 똑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럴 예. 필요가 없다라는 교훈을 던져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네. 걸림돌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것들일까요? 10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네. 번째 걸림돌이 정답은 하나다. 아, 그렇죠. 이거 우리 끊임없이 배웠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답을 내기 위해서 그냥 그렇죠. 문제를 풀죠.
두 번째 걸림돌이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어야지만 믿었어요. 아. 그리고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갇혀있게 되는 거죠. 예. 세 번째. 항상 그것도 같은 로직이죠. 맞습니다. 예. 규칙을 따라야 된다. 아, 참. 어렵죠. 예. 이렇게 되면. 네 번째, 실용적이 되라. 다섯 번째, 놀이는 하찮은 것이다. 여섯 번째, 그것은 내 분야가 아니다. 네. 일곱 번째, 바보짓은 하지 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에 갇혀서 네. 다른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창의적이지 있다는 못하게 건데요. 되는. 여덟 번째는 중의성을 피하라. 아홉 네. 번째는 실수는 잘못된 것이다. 열 번째,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 이건 자기 암시를 잘못하는 경우네요. 그렇죠. 예. 이러한 것들이 기막힌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10가지 걸림돌 함정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예. 머리를 한 대 쳐서라도 좀 벗어나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많이 창의적이려고 노력을 해왔나 봐요. 규칙을 잘 안 따르고 논리보다는 내 주장을 하고 막 이랬던 것 그렇죠. 같기는 예.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직업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근데 이 10가지 함정과 걸림돌을 열거를 해주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책에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죠. 예. 예. 록밴드 리더였던 카운트 베시에 대한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한 클럽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니까 피아노 음정이 좀 맞지 않더랍니다. 네. 화가 나서 이 클럽 사장에게 내가 피아노를 고쳐놓기 전까지는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네. 한 달쯤 지나고 나서야 이 카운트 베시는 클럽 사장으로부터 피아노를 다 고쳐놨다. 예.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돌아와서 다시 연주를 하려고 피아노를 쳐보니까 여전히 조율이 되지 않아 있던 겁니다. 네. 화가 나서 아니 다 고쳤다면서요? 라고 이 베시가 소리를 치자 클럽 사장은 의아하다는 듯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고쳤자는가 멀끔하게 페인트를 새로 칠해놨잖아. 머리를 한 대 꽝 쥐어 한대 맞은 박힌 것 거죠. 같은데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계세요. 나의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피아노를 연주해보지 않은 분들은 피아노를 고쳐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라요. 맞아요. 예. 오래됐으니까 페인트 새로 칠해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했다랍니다. 네. 단 하나의 생각만 갖고 있다면 단 하나의 해결책밖에 생기지 않는데요. 융통성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서 이러한 네. 정답은 하나다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라고 저는 지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다면적이고 입체적이고 역지사지도 좀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 어려워요. 사실 훈련들이 좀 필요한 측면이 네. 있죠. 그래서 책의 제목이 좀 충격요법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후려칠 어떻게 정도로 쓰면 좋을까요?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 책에 보면 이러한 재미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라는 통찰력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책인데요. 네. 이런 또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건축가가 도심의 녹지에다가 커다란 사무실 건물들을 여러 개 네. 건설하는 일을 맡았다고 그럽니다. 예. 공사가 거의 끝나가자 조경 담당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예. 건물들이 이렇게 높게 세워져 있는데 이 건물들 사이에 어떻게 보행로를 만들까요? 네. 그렇게 묻자 건축가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냥 잔디나 잘 심어 놓으세요라고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잔디 심기가 끝났고요. 늦은 여름이 되자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건물에서 건물로 이동하는 일들이 예. 생겨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잔디 위로 사람들이 다녀서 생긴 길이 생겨났어요. 이걸 잘 보니까 네.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가장 효율적인 동선이 생겨난 거고요. 네. 직각이 아니라 편안한 곡선을 따라 돌고 있었고 보행 양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크기도 자연스럽게 네.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예, 창의적인 생각들을 그렇죠. 하는 것이 결국은 또 잘 갈 수 있는 방법이네요. 오늘 책 소개도 잘 들었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영양소 풍부한데 해독 성분도 있고 콜레스테롤은 낮은 최고의 음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는 1번 패스트푸드, 2번 슈퍼푸드, 3번 로컬푸드입니다. 이 바지 위에 팬티 입은 그 굉장히 힘센 사람 있죠? 그 사람 이름을 딴 푸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이 끝나는 5시까지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방금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 웩, 꽉 막힌 한쪽 머리를 후려쳐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 4분은 금요기획입니다. 원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